네, 고등법원장님, PPT 좀 봐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절차입니다. 26일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28일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법원에는 이때부터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4월 10일에 검찰에 상고 이유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4월 10일에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됐고 4월 21일에 답변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일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 당일에 합의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 만이 24일에 합의가 종결이 되고요. 5월 1일에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에 나왔고 그리고 답변서는 4월 21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상고하는 쪽과 상대방의 각각의 주장이 제출된 이후에 전압에 회부돼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에 맞죠. 법률의 규정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상고 이유서나 답변서도 보지 않고 대법원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고 답변서 도착하자마자 심리를 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 잘 알지 못해서 일단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이 절차가 뭐 우리 법원장님의 말씀으로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통상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법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등법원에서 하루 만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보내졌다. 이것도 사상 초유라고 법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대법원에 있었던 이 절차도 사상 초유입니다.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대선 한복판에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상 초유의 대선 한복판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위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법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안이 지금은 대법원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최단기간에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런 판결을 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 PPT 보시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전담재판부 설치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사실상 그 내란의 밤 기억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 헌법상의 책임, 그것이 내란 종식의 사법부도 그 책임의 한 축임을 인정하십니까?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사법부에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주요한 책임자,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책임,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이 대법원의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개입을 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사상 초유입니다. 이것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결정, 그리고 CCTV에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 이미 확인이 된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판결, 이런 일련의 판결이 대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과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내란 종식에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불신이 있고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듯이 다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그 질문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차영민 수석 형사수석부장님, 지금도 구속 취소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일로 계산합니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그럼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어떻게 합니까? 평균적으로 관행은 일로 계산하는 거 발언 아닙니까? 대로 나오시죠. 잠깐 시간 멈추시고. 네. 발언대로. 네, 홍사수석 부장입니다. 네, 관행적으로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그동안 그렇게 관행이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 수석 부장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사실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일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통상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시간으로 그 날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그 연장 결정을 할 때 보통 문제가 되는데 당직 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속 기간 계산을 하는 업무를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 기간에 관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형사 재판할 때 구속 기간에 계산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일로 일로 했었습니다. 일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형사법원의 관행은 1이었습니다. 이 사안도 사상 초유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것. 왜 이 1년의 내란 사태에서 법원은 사상 초유의 이런 결정을 되풀이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변명만 위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사법부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